네,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가 서서히 밀린 숙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일정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국감 준비를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5달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국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잠시 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필수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먼저 국감 일정과 또 증인, 참고인 채택에 관한 안건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정은 그제 협상에서 타결된 대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입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국감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이제 국감 준비 모드에 돌입하고 다음 주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설했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과 부자감세 철회, 최경환 노믹스의 규제 완화 검증 등을 국감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도 국감에서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정책 국감, 또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며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3년 결산안도 처리됩니다. 국회 파행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겨 올해도 지각 처리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결국 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면서요?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 회의 직전 서면으로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비대위 회의에도 불참을 했고요. 국회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퇴문에서는 원내대표직이라는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그동안 책임 때문에 소신과 체면을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미흡하지만 작은 매듭이라도 짓고 떠나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멈추기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세월호법 합의가 2번이나 파기되고 논란이 계속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가능한 빨리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끌고 온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비난의 상당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지선 기자. 이제 지금 세월호법 합의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또 정기국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줄줄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협상 상대가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걱정이 된다. 이번 협상이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새 원내대표가 과정을 파악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적어도 오는 9일 전까지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대행체제로 원내 활동 전반을 챙긴다는 입장이지만 사령탑의 빈자리까지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세월호법 제정인데요. 미완의 합의라고 불릴 정도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또 특검 추천권 등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로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남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상 정권을 쥐고 협상을 주도해온 만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과 유병헌법, 당장 협상 주체가 사라지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